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과 한라일보는 도지사 예비 후보를 한 분 한 분 모시고 제주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정책 선거를 이끌기 위해 계획된 후보 초청 대담은 한라일보와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11일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원희룡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행에 참여할 패널입니다. KCTV 제주방송 여창수 보도부장과 한라일보 조상윤 정치부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희룡 예비후보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올해 50살로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주1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는데 학력고사 전국 수석으로 서울법대를 수석 입학했고 제34회 사법고시를 수석 합격했습니다.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섰고 2010년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도 나선 전력이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년에 또 한 차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후보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후보 대담은 사회자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후보가 답변을 하면 우리 패널들이 추가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에서는 공식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의 호칭을 편의상 후보로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로부터 출마 예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제주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중앙정치 한계에 도전해왔습니다. 이제 활동의 장을 제 고향인 제주로 삼아서 제주가 필요로 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이 한 몸을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많은 앞으로의 도민들의 지혜와 바람을 제가 담아서 실제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어떤 판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출마 예변에서부터 추가 질문이 패널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쭙을 게 있는데요. 사실 원 후보에 대한 제주도지사 출마설은 지난해 추석 때 그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원 후보의 입장은 지방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든 제주도지사든 전혀 관심도 없고 나설 뜻도 없다. 그런 입장이 계속 견지돼 오다가 그 같은 입장은 올해 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월 7일이죠. 모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00%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1%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입장이 변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3월 말에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주도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이 변한 이유 어디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2월이죠. 사실은 이제 설 때 당에서의 소위 차출론이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서 열어서 이제 당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듣는 그 과정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년 이상의 정치 세월을 서울에서 3선 의원을 하고 또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당직이라든지 경선에 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큰 쉼표를 찍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천천히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해의 지방선거에 뛰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뛰고 있었고요. 제가 뒤늦게 뛸 상황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쳐놓고 있었는데 2월 달 들어오면서 당 내부의 상황 또 제주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을 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저의 보좌진들, 참모들, 저의
주변의 조언 그룹들부터도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외길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게 운명처럼 온 거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제 나서게 된 거죠. 그 후보께서는 운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등 떠밀려 나왔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사실은 인생에서 어떤 활동의 초점을 바꾼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혼자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당에 속한 입장이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뭐 가깝게는 소위 남원정이라는 새누리당 내 소장파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사실은 좋든 싫든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저 자신은 핵심적으로는 하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고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묻고 하늘의 답을 듣는 과정에서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나름의 고민 결과 그 대답을 내 내면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심을 한 거고요. 결심을 한 이상은 저의 모든 삶과 영혼을 다 걸고 합니다. 등 떠밀렸다는 것은 과정에서 일부 한 조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등 떠밀려 산다고 하기에는 저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원희룡 후보께서 선거에 나선다는 출마설이 나오자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원 후보는 굳이 안 내려와도 중앙부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굳이 제주지사를 그 욕심내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저는 제주지사가 후퇴하거나 마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2007년에 대통령 경선을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그때 1위가 이명박, 존칭 생략합니다. 2위가 박근혜, 3위가 저였거든요. 근데 뭐 단순히 순서만 보면 다음 대선을 도전해야 될 순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12년 동안 세 차례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방향을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바닥으로 가는 민생 투어와 정치개혁 운동, 그것을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바닥을 다지면서 때를 기다리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제주에서의 부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외침을 통해서, 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주라는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변화시킴으로써 그 샘플 또는 그 업적을 통해서 대한민국 변화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주 자체도 대한민국의 축복된 땅이고 가능성의 땅이지만, 저 자신으로서도 고향 제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대한민국 운영과 변화의 능력을 입증한다라는, 제 어떻게 보면 50평생의 그동안 제가 겪었던 경험과 쌓여있는 모든 저의 자산을 걸고 도전에 나서는 거죠. 원 후보는 중앙 정치를 하면서 제주도 바깥에서 제주도를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제주도지사 선거, 시대적 요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가치와 힘이 제주 스스로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규모라는 한계, 1%라는 규모의 한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제주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부의 역량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분열과 어떤 한계의 스스로를 가둬놓는 우리 스스로의 억눌림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민의 기질이 사실은 그 에너지도 넘치고, 뭐랄까요, 기질도 거의 대륙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기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랄까 우리 내부의 갈등, 내부의 소모전에 서로 제주도 말로 좀 몽골아져 버려요. 소모되어서 답답해하는 이거를 어떻게 새로운 물꼬를 터서 분출시킬 거냐, 어떻게 이것을 마음껏 발휘되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틀을 바꾸고 판을 만드는 그러한 절대적인 필요가 왔고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비유를 들자면 고기를 굽는 불판을 바꾸어서 앞으로 다양한 우리 제주도의 가능성과 제주도의 기질을 가진 우리의 인재들과 사람들이 이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요리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전환, 이게 현재 요구이고 저를 이 시점에서 불러온 것은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지 누구나 해도 마찬가지인 자리를 제가 채우고 간다. 그런 거라면 저는 제가 지금 다가가는 그런 의미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에 도민 선택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잘한 점, 잘 못된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잘한 점은 뭐 행정체계에서의 효율을 기하는 체제,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한 6,700개의 그 권한들을 이양을 해온 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적인 노력은 많이 있었고 제주도의 어떤 행정적인 틀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의 분권, 이것은 특히 재정과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사 외교를 빼고는 모든 권한이 온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제주의 자체의 역량을 거의 일국가처럼 다른 나라와의 교류라든지 통상, 인재 육성 그리고 내부의 어떤 갈등 해소 이런 부분에서 제주의 실질적인 그 권한과 이것을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의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기간이 짧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어떻게 한 단계 더 진척시킬 건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자치도 평가에 대해서는 패널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후보께서 그 방법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주를 중앙정부의 하위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거기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육성, 그다음 전 세계를 향한 네트워크, 그다음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앞으로의 어떤 사업 역량들을 끌어올리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제주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와도 저희가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깐깐할 정도의 거친 협상을 해야 된다. 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얻는 협상,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 투자와 관련된 중국이라는 한 국가와의 협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나가야 되고요. 강하게 나가려면 제주도 내부부터가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도지사부터 다음 선거를 의식한 예산, 인력, 조직 운영, 일정 배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행보, 예산, 인사 내지는 어떤 주민 접촉 이런 것들을 제로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와 특히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세계, 외부 세계와의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매진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서 준독립국으로 갈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끌어올리는 이거를 기본으로 한 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중국과의 제대로 된 당당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해야 된다. 그 중심에 도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에는 도지사 후보는 행정시장 런닝메이트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행정시장에 대한 이 권한이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그 이제 시장 선거를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무슨 임무를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게 권한이 제대로 분산 이양되고 주민들이 모두가 다 도지사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진정한 마을 차원의 동네 자치와 적절한 분권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자문도 구하고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행정시장 런닝메이트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는 인물이 초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 체제와 맞물려서 지금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시군 통합, 기초의회 폐지 이렇게 진행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도민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자문을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만약에 도정이 시작되면 뭐 도정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불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너무 층층시야 여러 단계로 아무튼 도지사와의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그 기관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단계가 너무 멀고 관료들은 서로 부서끼리 넘기고 시간 끌고 그다음 결제의 어떤 이 단계마다 층층시야로 돌리고 그다음 지역에 가까운 시장한테 가서 만나면 1,000만 원 이내에서만 재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없어서 도민들이 과거에 어떤 가서 호소하고 매달릴 수 있던 부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무슨 시장 선거의 부활이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거를 짚고 들어가서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